안녕하세요. 존청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PPP에 대해서 더 살펴볼 건데요. 어제 오늘 사이에 PPP 론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AICPA에서 나온 워크시트, 그러니까 PPP 론 금액 계산 그 엑셀 시트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들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요. 이 워크시트는 또는 이 PPP 론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. 첫 번째는 이 full year business,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방송 보신 분들 해당이 되겠지만 이런 루틴한 비즈니스를 1년 이상 계속해서 해온 그런 분들, 그런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계산 방식이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 또 별도의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시즈널 비즈니스, 그러니까 뭐 한철 장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시즈널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또 계산 방법이 별도로 있는 거죠.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, 그러면 신규 사업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? 2월 15일 2019년부터 6월 30일 2019년까지 운영이 안 된 경우 신규 사업으로 본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프랙티컬하게는 작년 하반기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하면 이 비즈니스는 아마 신규 사업으로 해당이 되고, 두 번째 방식, 제가 설명드릴 두 번째 방식에 적용을 받을 겁니다. 그리고 시즈널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리 안 돼 있는데 throughout an entire year, 그러니까 1년 내내 2019년 동안 1년 내내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방식을 적용받는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이었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워크시트는 지금 지난 3월 31일, 엊그저께 3월 31일과 4월 2일에 나온 그 SBA 가이드라인,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내용입니다. 그래서 뭐 어제, 그제 요 며칠 상황을 보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내용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후에라도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,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워크시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full year 기준입니다. 그러니까 continuing 비즈니스,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해온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워크시트이 될 텐데요. 보시면 우선 첫 번째 탭이 3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가 인스트럭션인데 질문인 거죠. 여기서 이제 언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느냐, 뭐 블라블라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 2월 15일부터 6월 30일 이전에 그 사이에 비즈니스가 있었다고 하면 continue, 뭐 이 워크시트 써라, 뭐 이런 거니까요. 넘어갈게요. 그러면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그 시트를 써야 되느냐, 요 세 번째 탭으로 가게 됩니다. 세 번째 탭에서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전체 12개월에 대한 내용을 뭉뚱그려서 여기서 이 칼럼에 넣느냐, 아니면 매달 그 12개월치에 대한 거를 이렇게 끝까지 하나하나 집어넣느냐의 차이가 있겠죠. 그래서 가능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여기 이 셀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걸 다 넣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.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이 론을 언제 우리가 리퀘스트 하느냐고, 내가 받고자 하는 날짜를 뭐 예컨대 4월 뭐 10일이라고 하죠. 4월 10일 이렇게 하겠죠. 그러면 지금 바로 보신 것처럼 이 날짜들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. 그러면 1년치라고 하는 것은 4월 10일 날 받는 그 론에 대해서는 직전 4월 11일 2019년부터의 기록을 넣게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번에 저희는 그 1년치를 한꺼번에 넣는 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21번째 행을 보면 그로스 웨이지가 얼마냐라는 것을 넣게 돼 있죠. 그래서 이 별표를 살펴보면 밑에 그로스 웨이지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라고 하죠. 이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. 셀러리, 웨이지, 커미션, 뭐 커미션 포함되느냐 물어보는 경우인데 포함됩니다. 그 다음에 캐시 팁 받은 경우들, 뭐 베케이션, 식리브 들어간 것들도 다 포함되고, 이런 식으로 리타이어먼트 베네핏이라던가 어떤 세퍼레이션 얼라원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이 기간 중에 종업원을 내보내면서 위로금 같은 걸 준 게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주지할 사항은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, 그러니까 이 연봉 금료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
스테이트, 주정부에 제공한 그런 텍스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포함시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고, 예컨대 그걸 10만 불이라고 할게요. 1년치니까 뭐 한 100만 불이라고 할까요? 네, 100만 불이라고 하죠. 그럼 100만 불이 있고, 그럼 그 밑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, 자동적으로. 그럼 그 다음으로 뭘 채우느냐 하면, 여기서 헬스케어 커버리지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헬스케어 커버리지에 해당이 되는 것은, 예를 들어 회사가 종업원들에 대한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고 회사 플랜으로 가입을 하면, 회사에 따라 다르겠죠. 뭐 회사가 전체 프리미엄을 다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, 종업원하고 뭐 5대5로 부담하거나 뭐 할 텐데, 이 중에 회사가 부담한 포션을 넣으라는 뜻입니다. 뭐 예를 들어 5만 불을 냈다고 하죠. 1년 동안. 그럼 5만 불을 또한 포함되는 거고. 리타이어먼트 베네핏은 뭐 회사에 이런저런 뭐 401k라던가 그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가입한 게 있을 수 있겠죠. 그럴 경우 종업원 부담이 아니라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대한 걸 넣게 되는 겁니다. 뭐 예컨대 10만 불이었다고 하죠. 이렇게 넣게 되면 보시면 알다시피 밑에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영업자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고 하면 여기에 또 그 해당되는 정보를 넣으라는 뜻이고요. 이게 결국은 전체 그로스 셀러리, 그로스 컴펜세이션이라고 보면 되겠고요. 그 대신에 여기서 또 빠지는 항목들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10만 불 이상 연 기준으로 10만 불 이상 연봉을 지급받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exclude 해야 된다는 건데, 여기서 그 중요한 게 전체 직원, 그 해당 직원 10만 불 이상 연봉 받는 직원을 전부 다 빼느냐 아니면 10만 불을 넘는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그만큼을 차감하느냐인데 후자입니다. 13만 불 받는 종업원이 있다고 하면 그 종업원의 연봉 중에 1년치 지급한 게 정말 이 위에 지급된 금액이 13만 불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3만 불은 제한다라는 그런 뜻이죠. 이걸 집어넣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기간이 지금 4월 11일 2019년부터 4월 10일 2020년까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중에 2020년 2월 15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페이롤 텍스가 있거나 있다면 그 부분은 여기서 차감해야 된다. 그리고 또한 종업원들에 대해 그 페이롤 텍스, 그러니까 인컴 텍스가 될 텐데요. 월급에 대해서 원천 징수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건 뭐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 패키지에서 이런저런 그 혜택들을 주고 있잖아요. 근데 중복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. 왜냐,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컨대 뭐 지금 2020년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고용주가 부담하는 인플로이먼트 텍스 같은 경우는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제해주는 이런 혜택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추가로 혜택을 주지는 않겠다는 그런 취지고요. 뭐 그 부분 이해 안 되시면 그냥 기계적으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. 예컨대 그 금액이 10,000불이라고 하죠. 였다고 하면 결국 빠지는 금액이 40,000불이고요. 또한 여기서도 추가로 이에 대해서 또 추가로 또 익스클루드가 되는 것은 종업원 중에 거주지가 미국이 아닌 종업원들에게 나가는 임금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. 뭐 예컨대 뭐 해외 사업장에 나가서 거주하는 직원이 있다고 치죠.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2만 불을 지급했었다라고 하면 빼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고요.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이 Qualified Sick Leave Wage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특별법상 뭐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Family Leave 그 다음에 Sick Leave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그런 법들이 또 나왔거든요. 그래서 두 번의 그 중복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이 sick leave에 대해서 지급한 컴펜세이션이 있다면 그 부분 제외하라는 그런 뜻입니다. 예를 들어 15,000불이라고 할게요. 빠지겠죠. 그럼 결국 실제 연간 총 지급한 페이롤 코스트는 107만 5천 불이 되는 거고요. 에버리지로 구했을 때 12개월로 나누면 89,000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요 앞에 탭에서 그게 다시 한번 반영이 될 텐데, 그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뭐냐면 이 오른쪽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치를 한꺼번에 넣거나 아니면 달달이 넣을 수도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랬을 때 요거를 집어넣으면, 만약에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사업이 안 좋아서 한 달을 건너뛰었어요. 또는 뭐 2달을 건너뛰었어요. 라고 하면 에버리지 셀러리는, 에버리지 요 컴펜세이션 금액은 그만큼 페이롤 코스트가 줄어들게 됩니다. 무슨 얘기냐면 마치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을 안 준 기간이니까 이 부분은 아예 통째로 빠져서 내 에버리지
컴펜세이션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그 기간에 대해서도 실제 비즈니스를 영위했다라고 간주해서 토탈 셀러리에서 나눠주는 그 12개월의 분모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불리해진다는 뜻이죠. 그 부분 감안하시고요. 그 넘어가면 그러면 아까 그 금액이 여기 잡히는 거죠. 89,583불이라고 하는 것이. 그거에 대해 2.5배를 한 금액이 22만 3천 불인 거고, 그리고 엊그제 나온 새로운 그 애플리케이션 폼에 반영된 것처럼 이 EIDL을 신청해서 받은 적이 있느냐입니다. 받은 적이 없으면, 예컨대 지금 뭐 지난주에 뭐 10,000불 인터넷으로 신청한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. 해당되지 않습니다.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해당이 될 텐데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걸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. 근데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그 금액만큼 늘어나게 됩니다. 예컨대 받았다고 치죠. 지금 22만 3천 불이 여기 찍혀 있는데요. 23만 3천 불로 바뀌게 되죠. 그래서 이 취지는 뭐 역시 이 자리에서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EIDL로 받은 금액을 이 PPP로 리파이낸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. 그래서 어쨌거나 받은 경우에 한해서 여기 추가하고 그만큼은 추가로 론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된다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시즈널한 비즈니스 또는 신규 사업을 시작한 그 비즈니스에 대한 워킷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신규 사업에 대한 워크시트 살펴보겠습니다. 거의 비슷합니다. 근데 이 워크시트는 신규 사업의 정의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19년 6월 30일 이후에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라고 보면 됩니다. 정확하게 여기 뭐 법에 나온 얘기는 2019년 2월 15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비즈니스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얘기하죠. 여기에 not in business between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뭐 프랙티컬하게는 6월 30일 이후에 개업한 경우를 말하겠죠. 그러면 계산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면요. 이와 같은 탭이 나오는데 차이는 뭐냐면 이 셀러리 금액을 넣는 게 이 컴펜세이션 관련 정보를 우리가 집어넣는 데 있어서 지난번 그 풀이어 같은 경우는 그 론을 받는 그 피리어드로부터 직전 1년에 대한 거를 넣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2020년도 1월, 2월의 금액을 넣는다는 것만 달라집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20만 불이라고 할까요? 뭐 집어넣고 여기도 뭐 불, 뭐 이런 식으로 넣고 똑같은 방식입니다. 그럼 이렇게 나오고 결국 average monthly payroll을 10만 5천으로 보고 그 다음 옆에 탭으로 가면 마찬가지 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26만 2,500불 나오고 또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IDL을 통해 실제 받은 금액이 지금 현재 있다면 이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다. 그러면 27만 불까지 받게 된다. 라는 식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. 이상이 이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거고요. 마지막으로 시즈널 비즈니스, 한철 비즈니스에 대한 걸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 워크시트인데요. 시즈널한 비즈니스를 했을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그런 워크시트입니다. 시즈널한 비즈니스의 정의는 1년 내내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랬을 경우에는 역시 그 인풋하는 탭으로 가게 되면요. 이 경우에는 1년치, 론을 받는 그 기간 직전 1년치가 아니라 아주 픽스드로 2019년 2월 15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에 대한 그렇죠? 3개월 반이겠네요. 3개월 반 동안의 기록을 여기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더 계산하진 않겠습니다.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. 자, 그래서 이 내용은 AICPA 웹페이지에서 들어가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또한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댓글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